제9회 황룡삽의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1차전을 되짚어보면서 저희가 중계해드리지 못한 한 판을 보내드립니다. 바로 김채영 대 만남이 나오의 한 판인데요. 일단 저희가 한국 선수들이 승리한 하이라이트 이 기보들을 좀 고를 수 있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 네. 한 판밖에 없었네요.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네. 다만 그 한 판이 아주 좀 좋은 내용의 또 한 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롯이 기보의 내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수 정보 비교해보고 오겠습니다. 제9의 황룡삽에는 중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나눠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우승 횟수가 조금 더 많고요. 마지막에도 중국이 7승 4패로 우승컵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되찾아올 차례입니다. 네, 먼저 이 4구까지에서는 만남이 나오가 가오싱의 연승을 막아 세웠고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채영이 한국에서 출전을 했는데요. 지금 결과가 나와 있긴 합니다. 네, 만남이 나오 선수를 상대로 네.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으로 승리를 거두었었죠. 네, 이렇게 1차전 5국에서 만난 두 선수입니다. 김채영 선수와 만남이 나오 선수.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한 판 치렀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1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김채영 선수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일단 객관적으로 만남이 나오와 가오싱은 누가 봐도 가오싱의 연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연승을 막아섰던 것이 좀 김채영 선수도 좀 움찔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만남이 나오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시합을 주력으로 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의외의 성적이다라고 좀 느껴졌는데요. 그 내면을 좀 살펴본다면은 네. 꼭 그렇지만이 않은 것이 가오싱 선수 상대로 거의 완승에 가까운 아주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네. 내심 조금은 긴장을 했을 겁니다. 지금 결과를 저희가 알고 보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 나오와 김채영의 내용, 기보를 보면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이 바둑은 사실은 그 초반부터 김채영 선수가 좀 적극적인 타계를 나섰고요. 네. 그 타계가 정말 원만히 어떻게 보면 타계가 되면서 사실 기존에 챙겨뒀던 집이 네. 좀 빛을 내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그 타기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채영의 멋진 타계 솜씨를 느낄 수 있는 한 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9회 황룡삽의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각자 1시간이 주어졌던 대국이었습니다. 1차전 제5국.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의 1승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김채영이 출격을 했습니다. 네, 좀 예상치 못한 좀 이른 출격이긴 했었죠. 네. 네, 이제 100번을 들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만남이 나오 선수는 사실 일본에서 방송으로 더 유명한 방송과 이제 공개 해설에서 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방송에 입문하기 전에는 또 자매 기사로도 유명했죠. 네, 이제 언니가 이제 만남이 카나. 네. 또 지금은 활동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활동할 시절에 또 성적도 꽤 괜찮았고요. 뭐 지금으로 치면 이런 단체전이 있었을 때 항상 단골 멤버로 일본 네. 대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나오는 좀 승부보다는 방송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기사였는데 또 작년에 깜짝 우승을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오히려 방송을 좀 하면서 좀 늘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 뭐 이렇게 공부를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중계를 하면서 요즘 트렌드 따라갈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변진 프로도 한번 어떻게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보는 어떨까요? 눈은 저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보는 건 구단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저도 뭐 보는 눈은 확실히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게 몸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이 몸으로 하는 건가요? 분명히
이렇게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땐 기억이 잘 나는데요. 네. 직접 실전을 하면 뭐 허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아, 확실히 평소에 좀 꾸준히 공부를 안 하다 보면 맞닥뜨렸을 때 당황을 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좀 방송 체질이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좌기 쪽에 입구자. 사실 이 입구자는 사실 바둑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고스트 바둑왕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둑 만화죠? 네, 바둑 만화 이제 일본에서 제작한 만화인데 유명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소목에서의 입구자는 절대 악수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의 지금 장면이 있는데, 네. 사실 예전 일본 바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입구자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입구자라고도 하지 않고 슈사쿠의 마늘모라는 네. 아예 대명사가 붙었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애용했었는데 이제 현대 바둑에서 잠시 사라졌었습니다. 좀 느리다고 해서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때 사라지다가 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의 검증을 또 받고 있는데 이 마늘모가 역시 그 만화 내용과 같이 악수가 될 수 없다. 약간 인공지능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마늘모 혹은 네. 날일자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원래 좌하의 정석이 백이 입구자 하고 나서 끝이 아니죠. 원래는 벌리는 것까지가 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네. 정석으로 외웠던 것 같은데요. 아주 예전에는 이제 네. 정석책에 이제 받으면 백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것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둬야 된다면은 좀 느린 느낌이 있죠. 흑은 선수로 이 귀를 견제하고 나서 다른 곳을 이제 선착할 수 있으니까요. 예. 발빠르게 우상기 3-3을 들어가면서 뭐 최근 트렌드답게 빠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각국의 대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게, 그러니까 경중이 있겠냐마는 김채영 선수도 약간 부담은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가 김채영 선수처럼 매일 뭐 국가대표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그렇죠. 뭐 반대로 좀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가오시 선수의 기세가 무서웠었는데 예. 그 기세를 오히려 만남이 나오 선수가 꺾어주었기 때문에 상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뭐 자주 등장하는 형태죠. 우상기 형태는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뭐 하루 건너 하루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 정도는 이제 수백 번 보니까 네. 뭐 눈 감고도 따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두세 번 정도 본 건 이게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함부로 따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늦춰서 받았고요. 여기서 백은 계속 상변을 두어 갈까요? 네, 지금 이 형태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뭐 중국의 이제 인공지능은 이쪽 날일자를 아주 선호하는 네, 그런 인공지능이 있고 뭐 실전에도 이제 그곳 하나 교환하고 나서 날일자를 선택을 했죠. 네. 조금 이색적인 게 원래는 이제 그 교환을 하고 나서 날일자보다는 이제 두 칸으로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채영 선수는 날일자를 두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두 칸으로 벌리면 또 약간 이제 낮게 깔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좀 안정감은 네. 있는데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곳을 이제 준동했을 때 위력이 조금 날일자보다는 위력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표만 본다면 이쪽의 위치가
네, 날일자 위치보단 괜찮지만 그 이후의 진행, 즉 이제 백이 다가가는 것도 좋아지고 칩 받는 것도 노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상대의 돌이 이미 위치에 있으면 좀 높게 가지는 않는데요. 지금 다가오는 곳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네, 여기를 둔다면 네. 이제 손을 돌려버리겠다는 뜻이죠. 발빠르게 다른 곳으로 진행을 하겠다. 네, 그래서 뭐 흑도 날일자로 굳혀둔 수. 네, 큰 자리를 둔 겁니다. 반대로 백이 걸쳐서 이런 식으로 견제가 된다면 네, 이쪽에 투자한 돌들이 조금 무색해지거든요. 최대한 이제 투자한 돌들에 대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네. 뜻이죠. 네, 모양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고요. 네, 한 칸으로 정말 견실하게 띄워두었고요. 하변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변의 견제도 있습니다. 네, 그곳 역시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반대로 이곳을 벌린다면 자체 쌍방간의 집 모양도 달라지지만 이 두 점에 대한 공격 가할 수 있고 흑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네, 쌍방간의 포석은 아주 무난하게 짜고 있습니다. 네, 들어갔는데요. 어떤 걸 얻겠다는 뜻일까요? 뭐 일종의 응수타진 느낌인데 뭐 이렇게 붙여서 받아만 준다면 나중에 이런 식의 활용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조금 뭐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젖혀 있는 것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고. 안 막을 도리가 없나요? 아니요, 기세로는 뛰는 게 기세입니다. 오히려 판을 키우는군요. 네, 오히려 네. 좀 같이 움직이면서 네. 나중에 날일자를 좀 노릴 수 있거든요. 뭐 당장 가더라도 이 형태의 약점은 바로 이 급소입니다. 그래서 급소를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뛰는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아, 네, 급소는 이제 예. 역시 이 날일자를 신경 쓴 한 수예요. 보통이라면 이제 흑이 이쪽을 살려야 되죠. 네. 살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받아둠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날짜를 좀 방비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둔 것이고요. 네, 실전에는 뭐 싹싹하게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백 입장에서는 뭐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 실리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이제는 이쪽 급소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백이 완생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의 교환은 김채영 선수가 득점을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이 더 깊어지기 전에 삭감을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건 깊지는 않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네. 저는 좀 깊다고 느꼈었거든요. 그게 당장 이제 시즌 막았지만 쉬울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씌우고 나서 이렇게 네. 늘어둔다면 워낙 철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갈 데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때 이쪽으로 삐져나가기에도 네, 봉쇄 거의 되고요.
백은 이제 백스텝을 밟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전자로 오히려 이쪽 갈라 나오라고 해서 좀 활용하는. 물론 흙도 뭐 붙여서 둘 가능성이 있겠죠. 뭐 어떤 그림이 되더라도 씌워가는 것이 일감이었는데 네. 네, 늦춰받은 것이 약간 느슨하게 느껴졌고요. 네, 김지영 선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네, 이쪽을 지우고자라는 움직임을 취했는데요. 지금도 네. 씌워갈 수 있나요? 뭐 지금은 이쪽 씌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네. 도망가니까. 뭐 달리 씌우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수가 되었습니다. 백이 공중으로 띄웠는데도 다시 씌워갑니다. 네, 사실 뭐 이수로는 뭐 이런 데 띄워두더라도 예. 이미 이것이 좀 활용이 된 느낌이라서 충분했었는데요. 김치현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초반에 타계로 승부하겠다. 약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일본 선수들 기풍을 본다면 네. 이제 공격을 통해서 뭔가 잡아내는 그런 그림보다도 약간 좀 타협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좀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이게 뭐 때로는 이제 본인의 기풍대로 줄 때도 있지만 사실 상대방에 대한 연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좀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예전에 이제 저도 바둑을 둘 때 특히 뭐 바둑 리그라든지 그런 무대에서 둘 때 상대방이 집요하게 실리만 챙기더라고요. 저 공격하라고. 아는군요. 네. 공격 그래서 잘하는 거. 네, 이거 파악이 됐구나. 저를 상대로 공격만 시키면 되는구나 이제. 그리고 대체적으로 원래 공격을 좀 더 꺼려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뭐 대체적으로 그렇긴 네. 하죠. 아, 지금도 뭐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안에서 탄력을 못 구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철벽이 워낙 단단해서 그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게 한 방에 그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네. 네, 일단은 완벽하게 차단을 했고요.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지만 또 맘 놓고 있다가 잡힐 수 있는 것이 대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네. 뭐 이곳이 있거나 뭔가 이쪽의 안녕을 확실하게 도모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배짱을 부리는 그런 수법이 나오죠. 설마 진짜 들어가네요. 네, 거기까지 네.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서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흑 입장에서는 못 잡으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 쪽이 있고요. 우상귀, 뭐 하변도 모양이 있고. 거의 유일한 모양이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이 석점까지 내어주면서 과투자한 모양인데 거기서 백이 정말 쉽게 살아버린다면 네, 흑 입장에서는 네,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급소자리 찔러갔고요. 지금 백의 이런 수법이 버티기와 무리 그 경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듯이 김치영 선수가 초반부터 좀 이르게 타계로 승부를 걸었어요. 사실 좀 전력상의 우위가 있는 입장에서 지켜보면은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물론 본인도 그렇겠지만 네. 이 바둑을 이제 현장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한국팀
지금 순간에는 좀 떨렸을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한 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지간하면 하기 싫은 교환이긴 합니다만, 화변이 닫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교환을 하게 되면 한 네. 집은 확보가 돼요. 근데 이 교환만 시킬 수 있다면 흑은 새 출발이 가능하죠. 네, 젖혔고요. 사실 끊어가면 이렇게 치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쪽으로 탈출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뛰어 들어간다든지 예. 해서 자체 내 안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좀 백 입장에서 떨려요. 저는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약간 이렇게 뒤로 받아주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여기서 이 두 선수의 승부 호흡을 엿볼 수가 있네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배짱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네.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마치 뭐 상대방의 패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여기서 어차피 못 잡으러 올 거잖아. 그러니까 좀 먼저 올인을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콜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통했어요. 네. 실제로 이게 블러핑이라고 할지라도 네. 일단은 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의 탄력은 아주 훌륭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좀 세게 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시 이제 뿌리에서 여차하면 악수지만 한 집을 선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것이 자신감을 만든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물러서니까요. 바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된 순간에는 흑은 먼저 하변 타격을 간다든지 물론 실전에는 이제 이 한 점 선수로 포획을 했고요. 네. 네, 보시죠. 이 전체 대마에 대한 지금 공격이 지금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눈길을 돌려가는 것이 사실 보통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찌르고 끊는 건 안 될까요? 네, 여기를 끊는 것까지 선수고요. 네. 이쪽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물론 찔러가고 끝나가는 거 가능합니다. 이제 이을 때 이렇게 찔러가는 거 가능한데 여기 선수로 한 집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한 집이 확보되니까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 석점 버릴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건 백의 선택이죠. 네. 그렇다고 여기 안 있고 이쪽 제압하자니 끊겨버리면 백의 신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먼저 이곳을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을 꾀하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었는데요. 네. 물론 시전은 가장 일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밀어가면서 보다 더 두텁게. 근데 문제는 사실 그 이후에 나오긴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요. 확실히 흑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 좀 길게 가자 네.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 뭐 여기까지는 네. 뭐 백이 타겟을 성공했지만 승기를 잡았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의 진행을 보시면은 지금 모양을 아마 잘 기억해 두시면은 실전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모양이라고 알아두고 실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백은 뭐 거칠 것이 없네요.
별로 쫓기는 듯한 느낌이 안 듭니다. 네, 뭐 여유가 네. 느껴지죠.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만남의 나오 선수의 좀 실수가 등장하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그 광고 보고 가야 하나요? 자, 여기서 판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나왔길래 홍민표 해설위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다음 수수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제9회 황룡삽의 제5국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 시전에는 실수가 등장하는데 네. 바로 지금 들여다보고 이제 백이 다음 순위 이었을 테고요. 네, 이을 때 지켜뒀거든요. 아,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좀 뭔가 근질근질합니다. 네. 궁금한데요. 이게 지켰어요. 이게 예.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이런 거 지금 지킬 때가 아니었어요. 지킬 때가 아니라 음. 여기를 그냥 단수로 치고요. 네. 이었어도 백이 여기 끊는 노림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고 안 갇히나요? 네, 뛰게 되는 순간에 이교환이 이제 대학수인데요. 없다고 한다면 씌우더라도 붙여서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쪽을 두텁게 했더라면 백은 이쪽에서 두 집을 못 내기 때문에 하변 가야겠네요. 이악수를 해줘야 돼요. 예.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흙이 여기 돌이 투자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백이 상당히 넓고 집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쪽 두텁게 얻어냈고요. 차후에 이제 흙이 이곳을 가면서 시점에도 갔지만 좀 크게 모양을 확보할 수 있었던 교도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지키지도 않아야 될 것을 지키면서 악수교환이 됐고요. 백이 게다가 손까지 뺐네요. 네, 여기를 어차피 백은 살아있는 돌이니까 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둔다면 뭐 이렇게 살아버리니까요. 네. 다 악수가 됐죠, 지금 흑돌들이. 좀 튼튼한 건 좋은데요. 흙이 너무 안일하게 응수를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남에 나오 사단이 네. 일단 선수 한 집을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다. 뭐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시전에는 연속된 또 실수가 나오면서 확실히 타계가 너무 잘 됐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네, 그것은 안 막을 수 없었고요. 뭐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이 돌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장문이기 때문에 네, 끊어가는 것은 안 되는 장면이었고 네. 백은 한 칸 띄움으로써 이제 삶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흙은 이 우변에서 잃었던 걸 하변에서 좀 찾아야 할 텐데요. 침착하네요. 네, 지금 예. 느는 수를 선택했고 사실은 뭔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아서 잃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일단 한가했고요. 뭐 자체로는 사실 약점이 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약간 한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치영 선수가 또 한 번의 배짱을 부렸죠. 네, 그것까지 막아버리면서 선수로 살았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고 두고 싶은 곳 다 뒀는데요. 그래도 감당이 돼야 하는데 우변 괜찮았나 보죠? 여기서 이제 이바둑의 패착이 등장합니다. 사실상의 패착인데 좀 미스테리예요. 그 뭔가를 착각했는지 네. 좀 그곳을 들여다봤는데요.
좀 더 좋은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쪽에 안영을 파워하는 순간에 네. 백이 뭐 악수 교환을 통해서 이 석점 버리고 이제 산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았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니까 여기 자체 집으로도 큰 자리입니다. 이대로 산 건가요? 이게 살아버렸어요. 아, 허무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활 착각이 아니고서는 네. 절대 할 수 없는 교환인데 어떤 연유인지 이 교환을 하면서 이 바둑은 사실상 여기서 많이 기울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최소한 뭐 이렇게 네. 뛰어서 파워를 한다든지 이거 못 살아있는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점은 최소한 잡을 수 있었던 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사라지는 순간에 여기서 AI 그래프도 완벽히 김채영 선수 쪽으로 확 쏠려버렸습니다. 백은 이제 만족을 한 것 같네요. 네,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이 안정감 있게 두는 것은 상당히 좋았고요. 이제 마지막 희망을 품은 이제 흑은 이쪽 불리기. 네,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김채영 선수의 좀 깔끔한 마무리가 좀 빛나는 네. 그런 수순들이 이어집니다. 이 돌들이 뭐 철벽이라고 하기에도 백이 폴짝 하나 띄면은 끊기는 거 있죠. 백이 사실 안 끊더라도 입구자만 두더라도 받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봤자 여기도 당하고 그렇다고 호구 치는 건 당연히 끊겨서 안 되고요. 이 짠이 당장 끊어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뭐 쳐다만 보고 있어도 네. 뭐 백돌들이 더 투자되는 순간에 끊어가는 것이 바로 생기니까. 정말 우변 공격으로 흑이 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중앙이 세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요. 네, 지금 이미 집으로는 백이 크게 앞서 있고요. 네. 정말 중앙 쪽에 흑집이 크게 나지 않고서는 역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김채영 5단이 딱 강약 조절을 할 줄 아네요. 스톱할 수 있을 때 멈춰서 이제는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 조금 무리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타계로 확 승부를 걸고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하자 후반에는 정말 안정감 있게 국면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역시 그 인류급 기사다운 그런 운영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백은 더 이상 집을 늘릴 필요도 없겠고요. 정말 중앙 지우는 데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날짜로 쉬어가면서 네, 뭐 지어갈 겸 오히려 백도 좀 불려갈 겸 약간 그런 식의 구도를 구상하자 네. 만남의 나우 선수도 일단 이도를 살리면서 좀 반전을 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백이 뭐 뛰는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도 좀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네, 이제 그것을 막았는데 사실상 이것이 마지막 좀 일만의 기회라도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쳤어요. 여기를 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나가는 것은요. 이곳을 찌르고 아, 치받아서요. 칩 받는 순간에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흑도 승부 걸어볼만 네,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싶은데요. 승부되거든요. 예. 그렇다 여기를 막았는데 이쪽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다고 봐야 되면은 네. 사실상 큰 모양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마치 우세한 바둑을 두는 느낌처럼 두텁게 두고 백의 이 붙임을 허용하는 순간에는 뭔가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리할 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장 까다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뭐 설령 그것이 통하지 않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확률을 분명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리한 사람이 안전하게 두텁게 두면은 그나마 있던 가능성도 좀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뭐 이 판은 가져가세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냥 뭐 스스로 혼납하는 그런 예. 느낌이 있어서 사실 이 바둑의 마지막으로 아쉬운 장면은 이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곳을 둔다고 여기가 뭐 완벽하게 막힌다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 백으로 하여금 좀 까다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죠. 뭐 김채영 선수급이 아니라 뭐 어지간한 그냥 프로 기사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네요. 네. 지금 이곳을 이제 한 점을 취하자 결국 이돌까지 지금 혼납을 하게 돼서 자, 뒤늦게 중앙을 막아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좌중앙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해 보면 네 사이즈가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이쪽에 울타리가 네, 시전에 보시면 또 등장하는데요. 또 깔끔하게 네, 집으로 굳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시 중앙 집을 만들려면은 좀 그 빈틈으로 하여금 좀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수 한번 보여주고요. 그수가 네. 네, 그수가 지금 그쵸? 네, 지금 네 그쪽으로 갔죠? 예. 네. 좀 잘못 잠시, 보여줬어요. 지금. 네. 수순 오류가 있었고요. 백은 조금씩 깨면서 일단 흙집이 크긴 합니다만 백집도 하변에서 좌변까지 늘어난 걸 비교해보면 그렇게 흙이 남는 장사가 아니네요. 네. 뭔가 만나미나오 선수가 가오신과 둘 때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무기력해 보입니다. 네, 그 바둑은 이제 백을 들고서 음, 상당히 이제 안정감 있게 두텁게 그리고 잘 운영을 했어요. 물론 예. 뭐 그 바둑은 반대로 초반에 이제 만나미나오 선수가 타계를 했고요. 가오신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멋들어진 타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았거든요. 김채원 선수가 그 바둑으로 좀 팁을 얻었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만나미나오 선수가 타계는 잘하는구나. 네. 일단 그렇다면은 방향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야겠다. 아마 그 정도의 구상은 네. 만나미나오 선수의 그 정보가 없더라도 그 즉석에서 네, 느껴질 수 있고요. 네. 바로 그런 정보로 인해서 네, 지금의 이 바둑을 좀 이끈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성공을 했고요. 첫 대결인 그 상대랑 둔다면 네. 또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 그것도 정말 실력 외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네, 아직 중앙도 채 다 막지 못한 상황에서 좌하 쪽
수단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입고 나서 뭐 늘게 되고 이거는 필패라는 것을 만남의 나 선수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만들어서 이쪽을 뭐 붙여서 반격하는 그리고 이 한 점을 고스란히 끊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텐데 결국에는 그 그림을 만들지 못했고요. 백이 2한 점까지 제압하면서 뭔가 좀 깔끔해졌죠. 이도에 대한 연결도 깔끔하고 네. 이쪽의 형태도 더 이상의 크게 노림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귀를 이제 귀에서 수단을 부려보고 있는데요. 살기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네, 지금 살지 못합니다. 아, 못 사나요? 네, 뭐 이거 살릴 수만 있다면 예.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저기 두고 막 궁도 최대한 넓히면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치중을 가거나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깔끔하겠네요. 아, 네, 이러면 너무 쉽게 잡히네요. 네 어느 쪽을 두더라도 네, 파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치중.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네, 단수치고 젖혀서 네,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두질 못하고 중앙을 막아갑니다. 네, 이렇게 결국 후퇴를 하게 돼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한 점도 괜히 붙여서 혼납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흑이 역전하려면 득점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 없이 계속 실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이 뭔가 붙어야지만 좀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는데 김채영 선수가 기회 자체를 안 줬고요. 네, 이렇게 한 칸 뛴 것도 아주 노련하죠. 그냥 따내면 흑이 이렇게 훅으로 네. 최대한을 버틸 텐데 먼저 한 칸 딱 뛰니까 입잔이 이렇게 쓱 나가면 여기가 또 무너지고 딴의 잔이 이쪽 선수로 해서 슬슬 나가면 또 무너지고 네. 그래서 중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돕는데 나중에 따냈을 때 이곳이 아니라 이곳을 두게 만든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까지 이득을 보는 결국 좌악이 살리지 못하고 중앙 막아서는 이 정도면은 적당하게 김채영 선수가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저희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 14, 20집이 조금 약한데 20집 정도 보고요. 26, 30, 40, 50, 51, 52, 이게 이른 집이 안 나요. 흙이 뭐 제법 큰 집 만든 것 같지만 이른 집이 안 나고요. 30, 원래 100은 네, 이른 집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면으로도 흙이 자신할 수 없는 오히려 100이 조금 앞서 있는 형세입니다. 이게 바둑판의 구역이 가장 넓은 곳이 중앙이어서 중앙에 집을 지으러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짓다 보면 여기저기 조금씩 뜯어먹혀서 별로 중앙집은 잘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중앙집 지으려면요. 네, 이것저것 그 세금 내야 돼요. 그만큼 그냥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방이 열려 있어가지고 너무 그 찔러 들어갈 공간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김채영 선수처럼 귀나 변 쪽이 실속을 챙기기가 좋습니다. 네, 뒷맛을 약간 노려보고 있나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에서 수단을 네. 강구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붙인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있는다면 이제 이쪽과 연계해서 예. 뭔가를 구상하겠다.
네, 마지막 만남이 나오 선수의 지금 승부수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 저침의 교환은 기민하죠. 이런 교환이 없다면 백이 바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 저침까지 듣고요. 근데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두더라도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를 보면은 이제 선수할 수 있을 때 하더라고요, 이게. 아, 아끼지 않는군요. 네, 선수야 할 때 그냥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마 그 뭐 수백만 판, 천만 판의 그 바둑을 돌려보면서 선수할 때 못하면 이제 나중에 또 버스 떠나고 하려고 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저희는 이제 좀 아끼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느낌. 네, 여기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백이 막는다면 이렇게 웅크려서 이건 만들어졌죠? 이거는 패가 네. 나면서 좀 시끄러워지죠. 예. 그래서 실전을 보시면은 잡으러 갔겠군요. 네, 찝으러 왔고요. 네. 이게 뭐 솔솔 타고 나가더라도 쓱쓱 막아버리면 이 돌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백도 이 한 점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뭐 싹싹하게 포기를 하면서 근데 이 자리 자체가 집으로 좀 도움이 되는 자리니까 네, 그렇게 두어갔습니다. 그 전에 백이 워낙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취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네요. 네. 약간 좀 기분 내다가 여기 뭐 아주 기분 좋은 선수 활용 계속 하다가 이제 이것까지 딱 하려다가 네. 약간의 반격을 당한 느낌. 하지만 그렇게 크게 손해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선수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도를 얻었으니까 조금 네. 도움을 얻었고요. 네, 기분 좋은 끝내기죠. 그곳을 막아가면서 중간 끊는 것이 선수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곳이죠. 아, 네, 이거 살아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잡히니까. 두터운 자리가 되겠네요. 나중에 한 칸 네. 뛰면은 네, 이 한 점까지 포획할 수 있는. 이번 9회 황룡사배를 보니까 대부분의 바둑이 좀 굴곡 없이 초반 우세를 가져간 쪽이 네,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포석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드러났던 시리즈가 아닌가 싶고요. 네. 저웅의 그 양하점 그것에 대한 좀 파해법을 네, 좀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또 우세를 처음에 황립한 선수가 그대로 승리로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 또 여자 선수들의 이 대국 내용에서 실수가 많이 줄었다. 네,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네, 상향 평준화가 돼서 네. 정말 한 번 잡은 리드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네. 네, 끝내기 수순이 제법 있었습니다만 만남이 나오가 격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대국은 종국이 됐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좋았는데요. 그 다음 대국에서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점이 더 아쉽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만남의 나우 선수를 상대로 아주 적극적인 타겟 그리고 네.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또 완벽한 마무리까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의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저웅희 선수를 상대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네. 다음 2차전 최정 오유진 선수의 좀 건승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어쨌든 김채영 선수의 승부 호흡을 느낄 수 있었던 1차전 5국을 이번 하이라이트로 꼽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